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이제 또 온 신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충돌한 것, 협박한 것,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박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입장에 만약에 당이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투항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내가 한동훈 너한테 투항은 하지 않겠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겁니다. 나한테 굴복해라. 삼전도에서 굴복시킨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조를 강화도 삼전도에서 굴욕시킨 그 야비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입장에 선다면, 네가 야당 입장에 선다면 나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면담하면서 충돌했고 갈등은 더욱더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왜? 협박을 하는데 협박을 안 들어먹히니까. 그 다음에 바로 집합하고 한동훈은 또 외쳤습니다. 우리 똘마니들 집합 해가지고 이제 딱 하니까 22명이 어디서 식당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사진 오늘 나눈 거 보니까 그냥 한지아가 한박 웃음을 웃고, 한지아 대변인, 이름도 성도 모른 자가 갑자기 수석 대변인으로 온 한지아, 또 활짝들 웃고 식당 앞에서 서성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피를 토할 느낌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 날, 면담 다음 날 업보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동훈 같은 자를 출세시키고 키우고 법무장관 시키고 비상대책위원장 시켜서 저렇게 당해야 되는가. 그러니 대통령에게서는 무슨 업보가 있는 모양이다, 업보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절에 가서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이 한동훈이가 인간이 할 짓을 한 겁니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한 건 이미 다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30여 명 의원을 자기가 설득했다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를 안다 설득했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진짜 설득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내 표도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한동훈은 우리 패에서 나온 거 아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그런 말을 들은 국민들은 입이 옆으로 꽉 째집니다. 왜?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여론 상황이 약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여론 상황이 약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는 30명 의원을 설득했지만 여론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냐고 응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응수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선다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 아니 협박을 하면은 협박 받아서 넘어가서 잘잘 빌 줄 알았는데 빌지 않고 대통령은 딱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헌정을 유린하는
저런 이재명 당과 같은 입장에 같이 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냐 하고 응수를 했습니다. 대통령다운 응수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은 여당의 8표 이탈표로 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할 수 있다는 한동훈 대표의 우려 아닌 우려를 윤 대통령이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 윤한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저께 지난 그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부산 금정구 범의사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 돌을 던지면 맞을 것이고 맞으면서 나는 앞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한동훈은 재보선에서 승리한 인천 강화군을 찾아가지고 또 국민파리를 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면담 후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반란군 협박군의 수장인 한동훈이 저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또 국민파리를 하구나. 그러면서 친한계 의원들과 긴급 만찬 번개 회동을 갖고 면담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습니다. 물론 반란의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겠죠. 이런 일은 여당 대표가 이렇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각자의 입장에서 물러날 수 없다는 그러한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동훈이가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싸서 야당 편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배수진을 친 것, 다시 말하면 친한계들을 배수진이죠. 한 거는 대통령에 대한 협박으로 또 압박으로 공갈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공개적으로도 하고 면담에서도 하고. 그런데 독대를 하자고 왜 그랬을까? 독대를 만약에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동훈이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도 틀림없이 할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준 이번 일련의 한동훈의 태도였습니다. 한동훈은 그 전날 면담에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김 여사 재표결 때 반대표가 104표였습니다. 당내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하면서 협박의 언어를 싹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 인사를 갖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쇄신해야 됩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김 여사 의혹을 규명 절차, 이 의혹을 규명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협조는 이재명에 대한 협조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절차 협조, 또 김 여사 리스크 해결을 위한 3대 요구사항 수용을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없이는 민심이 악화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협박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 의원들이 위헌적이고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편을 들면은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의원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 법안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취지라고 부언을 해줬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라인 8명 임명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빼라, 파면시키라 이겁니다. 호가호위하고 친분을 과시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 하고 인사를 딱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 빼라 하고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인적 쇄신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내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누구 집어내라 하고 8명 이 사람 이름을 대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조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뽑아내라 이렇게 요구를 해달라. 그럼 내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 말이 맞지 않습니까? 협박하는 한동훈보다 응답하는 대통령 말이 합리적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을 방어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한동훈계를 나는 더 설득 못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헌정유린 야당 같은 입장이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이 81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김건희에서 특검법 둘러싸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이렇게 끝난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한동훈이가 정치도 안 해본 자가 들어와서 권력의 맛은 톡톡이 들여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는, 탄핵을 시켜가지고 빨리 선거를 시도하는 이재명과 함께 협업을 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왜 그는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잘 알죠. 이재명이가 성치 못할 거란 것.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자기다 이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는 이재명이가 골로 가면 내가 1등이 되니까 대통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일 것이고, 그렇게 반란과 변란과 저항을 해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것이 성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될지, 아니면 머리를 벽에다 치고 분노를 삭혀야 될지, 아니면 하늘을 보고 하늘이시여 하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즉 하늘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한동훈에게 뺏기고 파괴되느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 지점이 바로 오늘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파이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되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켜야 됩니다. 한동훈 부류들, 이재명 부류들, 얼굴과 모양이 다르지 생각은 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극좌파들과 거기에 협업하는 자들과 우리가 일대 회전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기회주의 중간파들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대한민국이 또 진통을 겪어야 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 15일 날은 이재명이 판결이 있습니다. 25일도 이재명이 위증교사에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그 다음 위증교사 선거법, 거기서 유죄 선고가 틀림없이 날 것이라고 법조계는 100%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판국에, 위중한 판국에 저들의 편을 들겠다는 협박을 하는
한동훈을 보면서 참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저런 자를 한때는 대통령이 가장 총애하고 다음에 키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함께 키워보려고 노력했던 그 허망했던 지난날들이 후회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그 마각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법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